진짜 송구합니다. 멋진 경찰 소개해드리는데 이런 경찰도 있어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우선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문 앞까지 가서 문을 열려고 했던 이 신림동 일명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강간미수 사건, 네. 이 남성을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와 아주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9월 11일 0시 13분쯤이었는데요.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를 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서 이 여성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복도에서 이 여성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이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사는 집으로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저항을 하자 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고 택시를 타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럼 못 잡았어요? 지금 아나운서. 제가 말씀드립니까? 네. 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궁금해서요. 왜냐면 예. 도망갔다니까 궁금해가지고.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 진짜로. 궁금증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네. 붙잡혔습니다. 조마조마해가지고 미안해요. 네네. 이달 3일에 붙잡혔습니다.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제가 앞서도 멋진 경찰도 있었는데 이런 경찰도 있다고 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CCTV 영상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침입을 하려고 했던 장면, 그리고는 결국에는 침입은 못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여자의 피해자의 이제 옷깃을 붙잡고 이제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하고 이제 도주를 한 그런 이제 장면들이 잡혀서 결국은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다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주거지에 산다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3일 만에 긴급 체포를 했어요. 근데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경찰이다. 이런 이제 사실들이 확인이 돼가지고. 경찰. 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뭐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궁금증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신림동 그 사건 얘기도 했지만 네. 신림동 사건은 어저께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강간 미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강간 미수로 보기가 어렵다.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강도 미수인지 강간 미수인지 그 이제 고의의 그래서 이 사건이잖아요. 지금 화면에 그렇죠. 나온 사건. 알 수가 네네.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성범죄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신체적 접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거 침입죄만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거 침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죠. 오피스텔 그 입구까지는 다 들어간 거니까 네. 주거 침입죄는 성립할 것 같은데 문제는 요 이제 사건은 팔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건은 그러면 성범죄로 볼 수가 없겠느냐. 네. 어쨌든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니까. 네. 그랬을 시에 만약에 신림동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온 국민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성범죄냐? 그럼 어디서부터는 성범죄가 아니냐? 굉장히 경계선이 네. 모호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현장에서 저런 일을 저지르고 주랭랑을 쳤는데 3주 정도, 22일 만에 아마 CCTV를 계속 역추적했겠죠? 22일 만에 이달 3일에 저 사람을 붙잡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깜놀했습니다. 잡고 보니까 현직 경찰이란 사람이에요. 더 깜놀스러운 거는요. 이 사람이 그 3주 동안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집에서 반성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평상시대로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동단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기동단에서는 집회 시위 현장에 가는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그걸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급은 경사라고 하더라고요. 순경 경자 바로 경사입니다. 네. 낮은 계급도 아니고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저지르고 경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이 좀 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진짜 깜놀이에요. 기가 차요. 그 22일 동안 자기가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합니까? 경찰 조사에서. 네, 일단은 뭐 CCTV를 통해서 이 남성의 주거지까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잡은 거죠. 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자체를 좀 부인을 했습니다. 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당시 심하게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정말 당시에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확인도 지금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수정 교수님? 이거는 뭐 사실은 술은 마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기억이 나지 않고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뭐 의사 결정 능력이 상당 부분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여자가 마구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네. 결국 손목을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로 끌고 들어가지를 못한 채 마구 저항하니까 결국은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처 없이 만약에 만취했으면 몸을 비틀거리면서 정처 없이 이렇게 어디론가 가야 되겠지만 CCTV에 잡힌 장면은 나와가지고는 황급히 나온 다음에 택시를 딱 잡아타고 갔다는 겁니다. 네. 그게 어떻게 만취한 사람의 행위입니까? 네. 틀림없이 도주를 해야 한다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네. 더군다나 택시를 잡고 결국 택시에 올랐다는 거는 그 정도의 어떤 사리 분별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변명을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거는요, 신림동의 성폭행 미수 사건의 모방범죄 그런 말을 떠나서 일단은요, 최단미 변호사님, 너무 수법이 대담합니다. 아주 무모해요. 그렇죠. 이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일단 뒤쫓아가요. 최근에는 CCTV가 많기 때문에 뒤쫓아가면은 CCTV 다 찍힌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따라서 들어간 다음에 뭐 공용 복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끌어서 오피스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사실은 이거는 저는 모방범죄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범죄를 하려는 좀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만 이 신림동의 이 성범죄가 많이 CCTV로 알려졌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방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신림동의 이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대응은 모방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판결이 새로 났지만 주거 침입은 인정이 됐지만 강간미수는 인정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라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본인이 경찰입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본인이 신원이 파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네. 이러한 범을 저질렀다는 건 정말 대담하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 사람이 현직 경찰이에요. 혹시 솜방망이 처벌 그런 거지는 않겠죠? 박상면 변호사님.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A 경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곧바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네. 그리고 A 경사가 10월 7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도 된 상황이고요. 네. 아마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신림동 CCTV 사건에서는 강간미수 혐의, 즉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가 무죄 선고됐었죠. 그 이유가 바로 죄형 법정주의 때문입니다. 주거에 침입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또 다른 유형이 네.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있는데 아하.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규정 내용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행위 유형이 하나로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때 야간 주거 침입 범죄 전체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보지만 네. 주거 침입 강간은 규정 내용이 다릅니다. 주거 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때라고 행위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의 실행 착수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보고 강간의 실행 착수는 없었기 때문에 주거침입 강간미수죄가 무죄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네. 이 사건에서는 주거침입 강간미수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주거침입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여성의 팔을 잡아 끌어서 오피스텔로 끌고 가려는 행동이 있었던 것 자체가 네. 강간에서 실행에 착수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이 정도의 실행에 착수가 있으면 강간의 고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당연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네.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 강간죄가. 그렇기 때문에 이 A 경사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결과 이전에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 처분도 이루어지겠지만 네. 그와 별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즉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당연 퇴직하게 되면 파면과 마찬가지로 연금도 2분의 1 감액되게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지금 신림동 사건하고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본질적으로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법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만 네. 그런데 온 국민이 다 신림동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거의 목적은 하나다라는 걸 예견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 그거를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네. 법리상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걸로 보이고요. 네. 예컨대 이렇게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마구 추적하는 그런 행위를 해도 스토킹이
성추행이라는 행위를 해도 네. 그게 불법이라고 인정을 받지 않는 세상이면은 이 세상을 불안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서는 네. 경찰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엄벌에 처하고 신림동 사건은 경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뭐 관대하게 처분을 하면 그 근거는 대체 뭐 직업군을 토대로 해서 네. 어떤 특정 직업은 엄벌해야 되느냐? 이건 말이 사실 안 되는 걸로 보여요. 네. 이 사건도 구속은 됐습니다만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과연 재판에서 국민의 법감정과 멀어진 동떨어진 판결이 나올지 뉴스파이터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